어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 건물로 진입하는 국정원 직원 등에 하얀색으로 크게 쓰인 국가정보원. 검은색 옷앞에도 NIS 국가정보원 글씨가 선명하고 모자에도 국정원 마크와 NIS가 도드라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무능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한편의 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데 천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사다리차와 에어 매트리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등판에 국가정보원이라고 크게 써붙이고 홍보하듯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국정원 수사 관행과는 너무 달라서 공개적인 압수수색 이유가 국정원 내부 목적을 위해서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려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슬금슬금 나오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국정원에 이어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건설노조 탄압은 토건 자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불법과 착취를 보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도 노동조합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 정부로 향한 비난을 노조로 돌려 반사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급한 3대 개혁 과제 중 가장 우선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또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더불어 노조부패를 3대 부패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노조회계의 불투명성을 언급하면서 내부 비리 가능성을 암시했고 대대적인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조사와 함께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킨 뒤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라는 포석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5월 노동절에는 총궐기, 7월에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민주노총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들과의 대치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긴장감을 전했습니다. 국고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에이트 가가지고 또 말실수해서 엄청나게 국내가 좀 시끌시끌해지는 상황. 오늘 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것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국내외에서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특정 개인이 아닌 노조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가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공안 통치의 부활로 우리 사회를 퇴행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한 명 압수수색하는데 누가 봐도 과해 보이는 압수수색에 저희가 의심스럽다며 노조를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간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 여권은 이미 수차례 민주노총과 북한을 엮어 비판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 국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노총 파업의 본질은 종북으로 점철된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했고 조선노동당 이중대라는 원색적 비난도 있었습니다.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국법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이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글들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대적 압수수색은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노조를 핵심 대상으로 삼은 정부와 여당의 노조에 대한 강경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장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좋은 북한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공포심, 적개심, 두려움 이런 걸 한편으로는 동원하면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단합의 강도를 높일 텐데 악화일로를 걷던 노정 관계는 국정원의 이번 압수수색으로 더욱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그리고 오늘 서울 민주노총 본부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이 개시한 이른바 간첩단 수사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으로선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교안보팀 엄지인 기자와 몇 가지 궁금한 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엄 기자. 네. 자, 이번 수사 대상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국정원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게 간첩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정도까지 되는지요?
네, 현재까지 수사 대상이 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관계자가 숫자로는 20명이 넘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만큼 네. 이미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가 있다. 이게 국정원의 공식적인 설명인데요. 네. 해외에서 북한의 인사를 만났고 이 북한 인사가 예전에 225국이라고 부르던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 문화 교류국 인사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문화 교류국이요. 네, 이후에 암호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일부는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이나 윤석열 정부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지시나 개입이 과연 있었느냐 이것을 지금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네. 해당 단체들은 부인하고 있고 압수수색 이후에 구속된 사람도 아직은 없습니다. 네. 국정원도 지금 전국적인 하나의 조직으로까지 보지는 아직은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양상을 보면은 수사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시민단체나 정치권으로 수사가 갈 가능성 어떻습니까? 국정원이 공식적으로는 지금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네.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 또 정당의 당직자 이런 사람들이 추가로 관련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른바 내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수사하고 있는 대상자들 대부분이 최근까지 정치권과 연계된 시위, 정책 네. 활동 이런 걸 해온 사람들이라서 파장이 충분히 커질 수는 있습니다. 자, 국정원이 지금 수사 초기인데도 뭔가 대대적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고 이게 경찰의 그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는 게 올해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또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2020년에 국정원법이 바뀌면서 네. 국정원이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수사권을 내려놓게 됩니다. 네. 대공수사권도 말씀하신 대로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 수사 초기부터 지금 국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내용까지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면서 한쪽에서는 국정원이 간첩을 잡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 다른 쪽에선 국정원의 요란스러운 지금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런 말들이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네. 이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를 했던 국민의힘 또 당시에 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말을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이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습니다. 이 시점에 터뜨리는 이유가 아마 또 국정원의 그런 그 수사권을 부활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국정원이 지금 지난 정부에서 축소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나 정보 수집 권한 등을 차례로 지금 잇따라서 강화하는 흐름이 있어서 네. 이것과 맞물리면서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수사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국정원의 북한 정보 수집 기능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논란이 정치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